자, 봐봐. 여기 보면 처음에 배워야 되는 게 이제 실행 방식이라 뭐 얘가 어떻게 도대체 이 파일이 어떻게 실행되는지 맞죠? 이 실행 과정을 봐야 되겠네.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문법을 봐야 돼요. 실행 과정은 금방 해요. 봐봐요. 여기 보면 파일 중에 여기 스타트라고 해서 npm 스타트 하면 리액트 스크립트가 스타트가 되는데 이거 제이슨으로 돼 있죠. 어떤 설정들이 맞죠? 패키지 제이슨이라고 해요. 이 패키지 요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설정 파일입니다. 그걸 제이슨으로 설정이 돼 있는데 그러면 얘가 리액트 스크립트 스타트는 도대체 뭘 실행시키는 거냐면 얘를 실행시켜요. 여기 보면 인덱스 JS라고 있죠. 얘를 실행시킵니다. 그럼 내가 npm 스타트를 하면 index JS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니까 여기 위에서부터 한 줄씩 읽겠죠, 맞죠? 쭉쭉 읽어서 여기 보면 이거 그냥 단순히 함수죠. 함수를 실행시키죠. 렌더라는 함수. 이름만 들어도 렌더니까 렌더링이라는 게 그림 그리는 거거든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는 걸 렌더라고 해요. 렌더. 렌더로 그릴 구성 요소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겠죠. 뭘 그릴지가 이 안에 들어오는 거겠죠. 맞죠? 자, 뭘 그릴지가 이 안에 들어오는데 여기 보면 리액트 스트릭트 모드 이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한테. 이건 중요하지 않고 여기 보면 아규먼트가 두 개 있죠. 하나, 두 개 있죠. 맞나요? 두 개가 있어요. 그러면 뭐냐면 얘가 요 앱이라는 애가 있잖아요. 앱. 이 문법인데 요런 걸 문법이라고 해요. 이런 건 처음 보는 문법이죠. 맞죠? 도대체 뭔지. 요 앱을 컨트롤해서 클릭을 해보면 요거예요. 얘를 그리겠다는 거죠. 얘를. 그러면 이런 문법을 뭐라고 하냐면 요딴 식으로 적혀있는 문법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런 문법을 JSX 문법이라고 해요. 요 문법을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저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행 과정을 이해할 때는 문법 몰라도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얘를 그리는데 얘를 이 두 번째 인자는 뭐냐면 어디에다가 그릴 건지 대상입니다. 대상. 어디에다가 그리나요? document.get element by id는 돔을 찾는 건데 document.query_selector랑 똑같은 거예요. query selector는 CSS 선택자로 찾는 거고 element by id는 id를 그냥 찾는 거니까 앞에 여기 샵 이런 게 안 붙어 있죠. 이거 내가 바꿔도 돼요. 이렇게 얘를 찾는 거죠. root라는 id를 얘를 찾는데 어느 파일에서 찾냐면 얘를 퍼블릭에 보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root라는 걸 찾아요. 이 파일에서 여기죠. 이 바디 안에 보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도 뭐 지우면 아무것도 없죠. 빈 index.html 파일은 그냥 빈 파일이죠. 이 빈 파일의 이 부분을 찾아서 여기에다가 뭘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얘를 집어넣는다는 거지. 결국 열리는 파일이 뭐죠? index.html이에요. 얘를 npm 스타트를 하면 얘를 읽어요. 이제 얘를 어떻게 읽냐? 어떻게 읽어요? index.js에서 렌더하면서 읽는 거죠.
결국은 나는 실행을 npm 스타트하면 얘가 실행이 되는데 얘가 실행될 때 얘를 여기에다가 그려서 실행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럼 얘가 렌더할 때 그림 그릴 때 뭘 보고 그림을 그려요? 인덱스 HTML을 보고 그림 그리는데 인덱스 HTML에 있는 루트 자리에 내가 만든 얘를 그려 넣는 거죠. 얘 리턴 값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기. 이거 얘를 그리는 거예요. 이해했나요? 사실은 몰라도 돼요. 왜 몰라도 되냐면 나는 이제부터 해야 될 게 뭐냐면 여기만 그리면 끝이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뭔가 그 부트스트랩이나 이런 거 쓰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 아니면 뭐 어떤 기능 뭐 그때 뭐가 있죠? 어떤 그 자바스크립트 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쓰고 싶잖아. 어디에 넣어야 돼요? 뭐 여기 넣으면 되겠죠. 여기 헤더에 인덱스 HTML 헤더에 필요한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어차피 얘가 읽어질 거니까 그럼 쓸 수 있겠죠. 이해했죠? 상관없어요. 근데 쓰지 마요. jQuery는 여기서 안 씁니다. jQuery를 쓸 이유가 없어요. 얘를 쓰면. 그래서 결국 열리는 파일은 얘다. 됐나요? 얘다. 저장하면 여기 뭘 적어도 어차피 다 지워주죠. 얘만 뜨죠. 안녕히. 여기다가 내가 뭘 적을 수는 없어요. 변경하고 싶으면 얘를 변경하면 됩니다. 저장하면 컴파일하고 이게 좀 느리네. 옛날엔 되게 빨랐는데 반영이 돼요. 이렇게 됐죠? 자, 이게 실행 과정. 그 다음에 이제 JSX 문법을 배워야 돼요. 왜 문법을 배워야 되냐면 봐봐. 얘는 자바스크립트 파일이죠. JS 파일이니까. .js 파일이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 보면 HTML 코드가 들어가잖아요. 그쵸? 우리 일반적으로 자바스크립트 파일 보면 내가 하나 연습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세요. test.js라는 자바스크립트 파일 있잖아요. 여기 이제 VARA는 뭐 C 이렇게 자바스크립트죠. 문법 이렇게 넣을 수 있죠. 여기에다가 내가 이런 거 못 넣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 못 넣죠. 이걸 넣으려면 문자로 넣어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게 먹죠. 이게 JSX 문법이에요.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 요 펑션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리턴 값이나 여기 들어가는 것들은 JSX라는 문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러면 JSX 보여줄게요. HTML과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어서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간편하다. HTML 코드를 어디에다 적는 게 JSX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 적는 게. 그것 때문에 나온 겁니다. HTML에다가 자바 적으려면 무슨 문법 써야 돼요? JSP 템플릿 엔진 써야 되죠. 똑같은 겁니다. HTML에다가 자바스크립트. 근데 지금 이건 반대죠. 자바스크립트에 HTML을 넣는 거죠. 자바스크립트에 HTML을 넣으면 나는 모든 걸 관리할 때 자바스크립트 파일만 관리하면 끝이죠. 왜냐면 자바스크립트에 HTML을 넣을 수 있으니까. HTML 파일 만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이 리액트를 뭐라고 하냐면 결국 열리는 파일은 이거밖에 없죠. 그럼 내가 연 파일은 index.html이죠. 맞죠?
여기서 무슨 짓을 하든 얘는 절대 깜빡이지 않아요. 내가 여기서 페이지를 더 만들어내잖아요. 막 문법을 적어서. 그래서 이동하고 페이지를 이동했는데 실제로는 페이지가 이동된 게 아니라 뭐만 이동된 걸까요? 뭐가 변경된 걸까? 리액트에서 페이지를 이동한다는 개념은 뭐냐면 바디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페이지가 바뀌는 게 아니라. 페이지가 하나입니까?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를 영어로 적을게요. SPA라고 합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페이지가 하나예요. 절대 깜빡거리지 않습니다. 이런 데는 뭘 못 쓸까요? 그냥 딱 느끼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A 태그 적을 수 있을까? 못 적는 거죠. A 태그는 개수로 요청하는 거니까 페이지 다운로드 받는 거잖아요. A 태그 같은 거 못 써요. 그래서 이 A 태그에 대한 이 A 태그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태그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공부하는 거죠. JSX 문법으로. 뭘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죠? 실행 과정은 이렇고 나는 이제 얘를 공부해야 된다. 내가 이게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을 모르고 그냥 공부를 하면 쓸데없는 짓을 할 수가 있어. 나중에 A 태그 뭐 안 먹네 이러면서 이상한 소리를 해요. 당연히 안 먹는 거예요. 당연히. 됐죠? 그리고 전에 하나 적어놔야 될 게 리액트는 뭐죠? 엔진이죠. 무슨 엔진이에요? 데이터 변경 감지해서 UI를 그려주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배워볼게요. 하나씩. 처음에 리액트 공부하면 시간 되게 많이 걸려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옛날 기술이 있고 현재 기술이 있고 그리고 옛날 기술부터 공부하다 보면 또 바뀌고 사라지는 게 있고 또 새로 생겨나는 게 있고 뭔가 이렇게 정립이 그때는 안 돼 있으니까 계속 바뀌었는데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안정이 돼서 내가 그냥 최종 버전을 가르쳐 줄 거예요. 왜냐면 시간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안 가르쳐 줄 거예요. 처음에는 원래 클래스부터 배워야 되는데 이 클래스 컴포넌트 방식부터 배워야 되는데 그런 거 안 할 거고 저는 그냥 바로 여러분들한테 훅스라는 거 알려드릴게요. 훅스. 거기에 이제 프레임워크가 있는데 Next.js라고 그것까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 아무튼 최종 버전을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처음 공부하면 이거 하다가 뭐 하다가 해서 시간 낭비 엄청 합니다. 뭘 공부해야 될지 몰라요. 이게 배운다는 건 뭐가 좋냐면 배우고 나면 쉽거든요. 근데 혼자 공부하면 엄청 오래 걸려요.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컨셉도 모르고. 그래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이제 나오는 막 개념들도 있어요. 이게 리액트 하다 보면 뭐 웹팩, 바벨 무슨 개념들이 있는데 사실 몰라도 됩니다. 지금은. 그런 것들은 언제 하냐면 나중에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뭐 바벨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냥 적지는 마세요. 뭐 바벨이라는 게 있어요. 이 바벨 예전에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바스크립트가 버전이 ES5 버전을 보통 하는데 이게 이제 옛날 코드거든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 도는 코드예요. 펑션 해가지고 만드는 이런 코드. 근데 이제 ES6 버전부터 이런 걸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이런 식으로 함수형으로 만들 수 있어요. 이런 예쁜 코드, 이걸 옛날 코드를 못생긴 코드라고 이거 예쁜 코드라고 하는데 예쁘기는 난 펑션이 더 예뻐요. 예쁘게 생긴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걸 못 쓰잖아요. 왜냐면 브라우저에 안 먹으니까 모든 브라우저에. 그래서 미국에서 고등학생이 그 선생님한테 그때 얘기해줬죠. 수업 듣다가 ES6 문법 배웠는데 이걸로 프로젝트를 하는데 안 먹어요. 인터넷 익스플로어에. 그래서 이게 안 먹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이거 안 먹으니까 다시 이걸로 개발해라고 했는데 얘가 그냥 ES6로 개발해서 ES5로 코드를 변경하는 컴파일러를 직접 만들었어요. 그 이름 바벨입니다. 바벨. 지금은 오픈 프로젝트고
지금 뭐 그 고등학생이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처음에 나온 그 시추어노 바벨은 얘가 ES6로 만들고 나서 나는 개발을 EX6로 하고 실제로 이게 돌아갈 때는 ES5로 돌아가게. 이런 바벨이랑 이런 것들이 내부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아까 전에 그 리액트라는 거를 만들었잖아요. 제일 처음 리액트 설치한다고. 그때 여기 보면 노드 모듈이라고 있는데 여기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쫙 있어요. 이걸 다 다운받은 거예요. 아까 전에. 엄청 많죠. 무겁죠. 여기 보면 바벨이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코드 못생긴 예쁜 코드를 못생긴 코드로 바꾸는 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런 개념, 뭐 웹팩 뭐 이런 개념들이 있는데 그거는 저한테 수업 다 듣고 나중에 혼자 공부해도 괜찮아요. 근데 지금부터 알려고 하면 쓸데없는 짓이 돼요. 이런 것들은. 알겠죠? 자, 문법 배울게요. 첫 번째 배울 문법은 뭐냐면 일단은 정리를 좀 할 건데 요거는 영상 잠깐 끊을게요.